위험한 게 그랬죠. 다칠까봐. 제 아버지도야 그 전에 광산에 그게 쏟아져갖고 맥혀가지고 저기 며칠 한 3일 만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애들도 위험한 게 못 가게 해야지. 한반도 등줄기 백두대간에서도 쟁쟁한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백산. 한백산 중턱 작은 마을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명실상부 산사나이 이영설 씨가 있다. 한때 도시에서 작은 금은방을 경영하기도 했지만 2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고 산이 일터가 됐다. 아, 나 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아, 산에. 산에 뭐하러 가? 아, 오늘 높은 산에 그 버섯 따러 가지마 가는데. 가지마. 아, 참. 뭐하러 맨날 산에로 가? 하는 일이 산에 가는 건데 왜 못 가? 새벽에도 올라가니? 아무래도 높은 산 가면 좀 위험한데도 가야지. 그래도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아, 아무튼 조심해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매일 아침 같은 걱정을 하며 말리는 어머니 노석순 여사. 위험하고 험한 데 가야 많이 갈 수가 있지. 그래도 새벽에는 올라가지 마. 아, 그럼 뭐 위험한 데도 못 가게 하고 안 올라가고 싶어도 뭐 안 올라갈 수가 있네. 아니 그래도 형설 씨는 20년째 어머니 말 안 듣는 불효자다. 칼럼 밥이나 먹고 가. 좀 늦어서 안 되고 또 밥 먹고 가면 힘들어서 안 돼요. 올라갈 때 산에. 몇 살 갔다 올게요. 먹었는데? 왔어요. 산행을 함께할 동료들이 도착하고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어머니는 마음이 급해진다. 빈속으로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다. 도토리 떡이요. 도토리하고 쌀하고 갈아가지고 그 쪄서 만드는 게 있어요. 형과 같이 일을 하는 막내 아들 형용 씨가 도착했다. 엄마의 걱정이 다시 쏟아진다. 하나는 뭐 하나 뭔지 알고 나니. 뭔지 알다 이게 돈 벌려고 아, 이제 또 잔소리 하네. 그저 아무튼 우리 조심해서 갔다 올게요. 50 넘은 아들은 팔순 노모의 걱정이 잔소리라 하지만 노석순 여사는 아침마다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기분이다. 뭔 떡이야? 도토리 떡. 도토리 떡요? 응. 도토리 떡. 가난했던 시절 밥보다 자주 먹던 거친 음식. 오랜만이다. 해발 1573m 높이인 한백산은 거의 꼭대기까지 차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건 더 깊은 곳에 있다. 아무튼 오늘 저기 저 산 꼭대기까지 가야 돼. 한 4시간 걸릴 거야. 한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보는 걸로 하자고. 그래. 산 중턱에 있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형설 씨와 형용 씨 형제에게 한백산은 동네 뒷산이자 놀이터였다. 그런데 약초일을 시작하면서 산은 치열한 일터가 되었다. 도시에서 금은방 사업을 하다 살던 집까지 날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형설 씨가 먼저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형용 씨가 합류했다. 형의 뒤를 따라 시작했지만 험준한 길을 갈 때마다 앞장서는 건 늘 동생 형용 씨.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왔다. 험한 곳일수록 사람의 발길이 덜 닿았고 귀한 약초가 많은 법. 절벽을 기어오르는 일도 다반사다. 그러고 보면 위험하다는 어머니 말씀이 괜한 잔소리가 아니다. 제법 깊은 곳까지 들어왔는데도 찾고자 하는 약초가 눈에 띄지 않는다. 찾을 것 같은데. 2명씩 편을 갈라 각자 흩어져 찾기로 했다. 더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해 길이 아닌 곳으로만 다니다 보니 등산 단계에서 이미 꽤 많은 체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순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이리 와봐. 정말 버섯이네. 아마 그 밑둥에 한 번만 밑둥 쪽에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종말구버섯. 자작나무 수액을 먹고 자라는 버섯으로 암과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경버섯의 경우 겨울이 되면 약성이 더 좋아져서 가치가 높다. 종처럼 생겼죠? 오래되고 크기도 좋은 버섯. 오늘 찾은 첫 번째 보물이다. 좋은 약초는 험한 산에서 자라지 밭에서 비료를 먹고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약초꾼 형설 씨의 지론. 벌써 4시간째 일행은 깊고 험한 산속을 뒤지는 중이다. 그리고 야, 여기 저기 잔뜩 있다. 근데 새까맣게 보이네. 여기 많이 있네요. 새까맣게 붙었어. 어, 여기 어, 뭐. 따자고. 야, 이거 바위 전체가 다 서 있네. 2명씩 편을 갈라 각자 흩어져 찾기로 했다. 더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해 길이 아닌 곳으로만 다니다 보니 등산 단계에서 이미 꽤 많은 체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순간
공기 맑고 외딴 곳에서만 자라는 고고한 버섯 서기. 채취는 1년 내내 가능하지만 워낙 양도 적고 따기도 힘든 귀한 몸이다. 이게 절벽이 돼서 너무 높아 이게. 높아고 이런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까마득하게 높은 절벽에 매달려 내려오면서 버섯을 따야 한다. 한마디로 버섯 따기는 목숨을 건 작업. 밧줄은 생명줄이다. 험한 일을 할 때 앞장서는 건 이번에도 동생 형용 씨. 올라갈 때도 조심해요. 위험하다, 위험해. 직접 올라가는 사람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하다. 조심해 올라가. 거기도 위험하다. 달랑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 바위 절벽에 매달리는 작업. 아침마다 아들의 산행을 말리는 어머니가 봤으면 아마 기함을 토했을 것이다. 자칫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위험천만한 줄타기다. 저 좌측은 너무 위험하고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측에 끌다. 우측에. 알았어. 여기 많이 있어. 그래, 조심해라. 인공재배가 불가능해 자연산에 의지하기 때문에 고급 식자재로 꼽히는 서기버섯. 위를 보호하고 지열 효과가 있어 약재로도 쓰인다. 동생 형용 씨는 귀향하기 전 도시에서 장사를 했었고 생활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곳에 내려왔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든든하게 뒤를 지켜주는 형이 함께하는 일. 형용 씨는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긴다. 야, 고생했다. 얼마나 썼나? 좀 많이 땄습니다. 그래. 잠깐 이거 풀리고. 산에서 얻은 귀한 보물이다. 한백산은 산줄기 따라 수많은 봉우리를 거느린 첩첩산 중이다. 서기버섯을 따고 난 뒤 일행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약초별로 자생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산의 높이나 날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약초가 다르다. 거의 산 정상에 왔을 때 저거 장난 아니야? 맞아. 갑자기 반색을 하는 두 사람. 좀처럼 보기 힘든 약초를 만난 것이다. 송나는 해발 1500m 이상의 높은 산에 있는 침엽수 고목에서 자라는 일종의 기생식물이다. 야, 이게 산삼보다 더 귀한데. 야, 오늘 운수 대통한 거야. 손날을 네? 보네. 야. 대박이다, 대박. 살균 작용이 뛰어나 각종 염증과 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귀한 약초. 이게 1kg에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가량 갑니다. 20년 다니면서 딱 두 번째 보네. 1년에 2m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 크기가 크지 않은 송나는 웬만한 베테랑 약초꾼도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약재로 꼽힌다. 이게 원래 이렇게 나무에 붙는 게 진짜 오리지널. 나무에 달린 건 아침. 대박이야, 대박. 작지만 대박이야. 높은 산 숲이 우거진 곳 절벽 근처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송나 채취는 위험천만한 일. 그러나 보물 중에 보물인데 그게 대수랴. 약초꾼들에겐 스타도 이런 스타가 없다. 사진을 찍는 건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자 고객에겐 작업 과정을 정직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형설 씨 형제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시각. 어머니 노석순 여사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중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거르지 않는 일과 자식들의 무사를 기원하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 산에 가도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다치지 않고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에게 산은 먹거리를 내준 삶의 터전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 위험한 게 그랬죠. 다칠까봐. 저 아버지도야 그 전에 광산에 그게 쏟아져갖고 맥혀가지고 저기 며칠 한 3일 만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애들도 위험한 게 못 가게 해야지.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 때문에 아들이 산에 오를 때마다 가슴을 친다. 한편 아들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고 기분 좋게 둘러앉아 점심 식사를 시작했다. 주 메뉴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토리떡. 형제가 어렸을 때 주식은 감자, 간식은 도토리였다. 너무 맛있지. 맛 괜찮지? 이거 아까 어머니 줄 때 힘든데 내가 괜히 가져간다고 막 그랬는데 이거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너무 맛있는데? 야, 그때 저 먹을 게 없어서 도토리 떡을 내서 먹었으니까. 아, 그거 어머니가 우리 키운이라고, 우리 오남매 키운이라고 고생도 많이 했을 거야. 하얀 쌀밥 실컷 먹게 된 지금은 추억에 담긴 별미가 됐다. 강원도 정선 한가운데에 솟은 민둥산에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약초 가게가 있다. 문을 연 지 제법 되기도 했고 직접 채취한 야생 약초만을 취급해 오랜 인연을 이어오는 단골 손님이 많다. 산에 다녀온 그날 오후 동생 형용 씨가 주문받은 더덕을 포장하느라 바쁜데 기관지와 위에 좋은 더덕은 겨울이 제철로 지금이 가장 약성이 좋을 때다. 얼마에 들겠는데? 받으면 한 25만 원 받아야지 이거. 한 잡으면 한 15만 원은 그래요. 소리 안 보여. 아, 15만 원은 안 되고 이거 뭐 조금만 빼드려야지 뭐 20만 원은 받아야 원가 될 것 같은데.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산에서와 달리 티격태격하는 형제. 장사해갖고 남아야 또 돈도 좀 쓰고 우리도 뭐 먹고 이제 그야말로 그렇게 먹고 살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산에 다니는데 드는 경비에 위험을 감수하는 고생이며 생각하면 동생 말이 맞다. 하지만 매번 형설 씨는 계산은 뒷전이다. 동생 말대로 제값을 쳐서 받아야 할 때도 덤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한다. 뭐 하려고? 돌려봐.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아, 이거 조금 더 보내줘. 그러면 아니 뭐 저기 나한테도 일부러 전화하고. 아니 그분들이야 다 아유 참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니 맨날 싸게 주라 그러니까 문제죠 맨날. 그러니까 뭐 형 마음도 이해를 하지. 너무 아프다는 사람 좀 싸게 주자는 건 나도 그건 좋은데 그래도 이제 뭐 좀 남아야지. 동생이 상자를 봉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걸음을 돌리는 형설 씨. 동생에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다. 한 20년이 좀 지났죠. 그때 위암에 걸려서 아마 상당히 위급한 지경이 됐어요. 그때, 저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상황버스를 따서 드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몰라도 근데 그거 먹고 지금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건강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누나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형제들은 버섯을 찾아 눈 덮인 산속을 헤맸었다. 지금은 약초로 먹고 살고 있지만 손님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그때 아픔과 간절함이 되살아난다. 벌써 이 사람이 소리를 닦았다요. 그러면 남의 일 같지 않네. 남의 일 같지. 자신이 구해온 약초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명감으로 산을 타고 약초를 판매한다. 형설 씨는 요즘 책을 쓰고 있다. 약초뿐 아니라 각종 산나물까지 효능과 조리법 등을 실을 계획이란다. 조리는 어머니 담당.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가장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더 연로하시기 전에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둬 놓고. 형설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담기는 셈이다. 봄부터 꾸준히 준비한 그의 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덕에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어머니도 할 일이 늘었다. 오늘도 어머니에게 부탁드려야 할 음식이 있다. 재료인 민들레를 캐러 온 형설 씨. 쌉쌀한 맛의 민들레는 집에서도 손쉽게 음식이나 차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쌈이나 겉절이, 또 장아찌, 김치 다양합니다. 기관지염이나 위궤양 등의 효과가 있는 민들레는 보통 봄이 제철인데 뿌리의 양분을 저장해 겨울을 나는 여러 해 살이 풀이기 때문에 겨울엔 뿌리까지 함께 먹으면 약성이 더 좋다. 책을 쓰다 보니 형설 씨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해가 떨어져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 노석순 여사의 걱정이 다시 시작된다. 아유, 빨리빨리 다니라게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데도 앉지 못하고 서성이는 노석순 여사. 함께 사는 셋째 아들 형설 씨를 기다리는 것이다. 형설 씨는 20년 전 귀향하면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게 됐다. 좋은 점도 많지만 어머니 성화를 매일 듣는 건 사실 고역이긴 하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응? 왜 이렇게 늦게 와? 뭐 이렇게 와? 괜찮아. 일찍 창문 열고 기다렸잖아. 참. 내가 어린애들인가 뭘 기다려. 참.
그게 뭐냐? 민들레하고 시나물 말린 걸 그거 가져왔거든. 가져오지 말라고 이거 가져왔어. 몰래나 안 해. 늦게 와서 어미 속 끓인 걸로 모자라 일거리까지 떠안기는 속 없는 아들. 엄마가 만든 나물 사진이 책에 딱 나온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어? 그거 나만 보고. 보통 땐 웬만하면 해주는데 오늘은 그럴 마음이 안 생긴다. 귀찮아. 아니 난 모르겠어. 해주는 걸로 알고. 결국 어머니에게 나무를 떠안기고 나가는 형설 씨. 어머니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참이다. 다음 날 동트기가 무섭게 노석순 여사는 아침 준비에 분주하다. 오늘은 아들이 산에 가지 않는 데다 사랑하는 손자가 함께 아침을 먹는 날. 일찍부터 서두른 덕에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 애기 밥 먹어. 계란 구워가지고. 괜찮아요. 아 이렇게 먹는데 무슨 계란이고 빨리. 애기는 계란 구워줘야 잘 먹어. 형설 씨는 12년 전 이혼했고 노석순 여사가 손자 둘을 길렀다. 아들과 달리 아까워서 손도 못 대고 키운 귀한 손자다. 할머니에게 여전히 아기인 손자는 예쁜 말만 골라 한다. 할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야 민수야 맞지?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어? 재빠르게 숟가락을 얹는 형설 씨. 아들 속이 뻔히 보이지만 기분은 좋다. 결국 아들이 들고 온 취나물을 요리하는 노석순 여사. 뭔가 부탁하면 일단 버럭하지만 돌아서면 뒤끝이 없는 엄마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형설 씨. 어찌 보면 엄마보다 한 수 위다. 새콤달콤하게 무쳐낸 어머니의 민들레 나물은 형설 씨가 좋아하는 반찬이다. 형설 씨는 몇 년 전에도 책을 펴냈는데 그때도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는 일단 버럭한 뒤 책을 보고 웃으셨다. 이번에야말로 어머니의 모습과 솜씨를 제대로 남기고 싶은 형설 씨다. 여보세요? 오늘 가게 바쁜데. 가게에 있는 동생 형용 씨한테서 재촉 전화가 왔다. 일이 많나? 분명히 바쁘다고 오늘 저기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더 바쁘지.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니 천천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가서 좀 늦게까지라도 내가 할 테니까. 아무튼 빨리 와. 원고 마감 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 동생에겐 미안하지만 지피를 더는 미룰 수 없다. 바로 그때 아들의 급한 사정에 맞춘 것처럼 노석순 여사가 등장했다. 야 사진 찍는다며. 이렇게 반가울 때가. 뭐 안 해준다 그러더니. 갖고 왔는 거 어떻게? 다음에 또 부탁할게. 가주지 마. 다음에 무슨 다음에? 귀찮아. 한 번만 더 갖고 와봐. 귀찮네. 말은 그래도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게 뿌듯한 어머니. 어디서나 자랑할 정도로 맛있는 어머니의 음식을 카메라에 담는 아들도 뿌듯하다. 아들 측의 공동 저자인 노석순 여사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 양념이 뭐 들어가는데. 마늘도 들어가고 뭐 마늘. 양파도 들어가고 파도 양파. 들어가고. 아들 덕에 별 촬영을 다 해본다. 카메라를 통해 보는 자신이 낯설고도 신기해 살짝 웃음이 나온다. 이때 슬쩍 말을 꺼내는 형설 씨. 이제 몇 가지 안 남았거든. 곤드레밥, 곤드레 나물 볶음, 곰치장아찌. 말고 다리 아파서 못한다고 하지.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어. 호철이, 응? 맞아야 되겠어. 야 이놈 쏘나. 이거 참. 노석순 여사는 지금도 아들들 다 잡을 때마다 회초리를 두른다. 약발 떨어진 지 한참 됐지만 말이다. 갔다 올게요. 나 바쁘니까. 갔다 올게요. 가주지 마. 말은 그래도 가져오면 또 만들어줄 것이다.